전교생 32명의 방산초등학교에서는 올해 6명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올립니다. 양구 레스토랑에서 열린 특별한 졸업 파티부터 양구 백토로 만든 도자기 트로피까지 방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교생 12명의 작은 학교 양양 현복초등학교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을과 함께 자라나는 현복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생에게 방학이 있다면 농부에겐 농한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더욱더 바빠지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농한기란 없다. 부자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월 지역의 마을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맘때쯤이면 또 질문을 해야죠. 용석 씨 새해 결심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부터는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좋네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드디어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어제부터 한두 줄 쓰면은 피곤해지더라고요. 진짜 어제부터 맞아요? 네, 정말 좀 이러다가 좀 며칠 안 돼서 또 손을 놓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이 결심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 새해 결심 지키기 어려운 게 용석 씨뿐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지키기 힘들다 하고 계실 텐데 오죽하면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칠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해 세운 계획을 1년 동안 잘 지키는 사람이요. 10명 중 100명 중 8명이 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의 일주일을 좀 잘 넘기셔서 올해 세운 계획들 모두 다 잘 이루시기를 저희가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소식 요정은 오늘도 달리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요, 두 분은요, 학창 시절 네. 언제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는 2월에 보통 졸업을 다 했죠? 네.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다시 입학하고. 그쵸, 맞아요. 이거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2월에 네. 졸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요, 네. 12월, 1월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세대 차이를 느꼈는데, 요새 그럼 한참 졸업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졸업이라고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며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감동과 행복,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단 하나뿐인 졸업식. 눈물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더 컸던 졸업식의 현장 지금 만나보실게요. 양구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남니께 오늘이요 정말 특별한 졸업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는 아닌 것 같고 어딜까요? 일단 가볼게요. 행사가 준비가 한창인 걸 보니까 맞긴 한 것 같은데요. 영상 준비도 보고요. 조금 색다른 분위기입니다. 선생님, 보통 우리가 졸업식 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카페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서 오늘 졸업식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졸업식을 하시길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새롭게 뭔가 이 축제의 분위기,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말로 주인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여기 레스토랑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졸업식을 위해 선생님들끼리 리허설도 해보는데요. 특별한 졸업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방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2명인 아담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방산초등학교 6명의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부모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설레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자제분이 오늘 졸업을 합니다. 예. 어떠세요? 참석을 하셨는데. 글쎄 마음이 조금 뒤숭생숭한데요. 벌써 졸업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중학교 가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랬네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보니까 졸업식 분위기가 달라요. 네. 우리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했었는데 저도 이런 분위기 오늘 처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졸업을 한다는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졸업식! 드디어 주인공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졸업생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장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요. 언니 오빠들을 축하하러 동생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후배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산초등학교 이제 졸업식을 전교생이 앞두고 모였습니다.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정말 기대되고 이따가 부모님에게 편지 읽는데 그때 제발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울면 어떡해? 모르겠어요. 잘 봐야겠어요. 졸업생이 많지 않다 보니 졸업 앨범을 만들기 어려웠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 직접. 네, 지난 1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유. 그리고 졸업장 역시 특별했는데요. 도예 수업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야. 졸업장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졸업장이죠. 특히 뒤에는요, 한 명 한 명마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또 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졸업 수업장도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방산이 백자 마을이라 선생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담아볼까 하다가 백자로 된 졸업장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자에다가 졸업장을 새겨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 마음을 담아서 백자에다가 저의 졸업생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다 뭉클하네요. 저도요. 울었잖아요, 저. 지금도 닭살 돋아요. 색다른 장소에서 또 조금 다른 졸업식을 하면서 또 우리 방산 교육가족이 다 모이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방산초등학교 2019학년도 우리들의 맺음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이 되어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제 학생들은 오늘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었고 또 학년들은 졸업을 하게 되어서 근데 기쁜데 교장 선생님께서 뭔가 많은 감정들이 나오셨나 봐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겠죠. 졸업장 이렇게 백자로 된 졸업장을 받는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선생님들의 편지도 또 환한 올려봤죠. 얼굴에 항상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한겸이 속 깊은 너의 미소는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도록 만드는 힘이 있단다. 은채는 주변의 사람들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거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반전이 있는 민재라고 기억할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린 항상 네 편이란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널 사랑하고 그동안 지훈이가 품고 갖고 온 날개를 세상을 향해 활짝 펴고 날개짓을 시작해보렴. 방산초등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큰 힘이 되어줄 거야. 은설 축하해. 어떡해, 저까지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언니 애기가 오빠들이 이제 우네요, 못 볼 것 같다고 슬프다고 울었어요.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졌는데요. 어느새 아버님 눈가도 축축해지셨습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시간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울지 않기로. 맞아요. 과연 교육 환경과 어떨까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왠지 저 감사합니다. 친구가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의젓한데요.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항상 아껴요. 그동안 저랑 현준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생활 6년 동안 아침에 깨워주시고 제가 공부해서 여행 보내드릴게요. 좋으시겠어요. 누나가 보내줄 거예요. 어쨌든 알아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든지 알아서 하는 아들이 될게요. 마음을 다해서 꼭 부모님이 안아주십니다. 기운 보람이 있죠?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몰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엄마와 같이 야동문
이래요. 사랑해. 조금 놀고 많이 공부하자. 사랑해. 현호가 하고 싶은 거는 아빠 엄마가 최대한 밀어줄게. 언제나 항상 지금처럼 이 모습으로 잘 커주고 자랐으면 좋겠다. 감동이에요. 지원아, 누나야. 누나가 화장을 안 해서 아빠 얼굴을 빌렸어. 아빠 우리 지원이 졸업을 아이디어인데요? 재치도 넘쳐요. 졸업 축하해. 아이씨, 남지야.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졸업장 대표로 한등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됐는데 5학년들은 이제 우리 대신 학교를 잘 이끌어주고 4학년부터 1학년은 이제 5학년 형 누나 말 잘 듣고 졸업장을 받으신 형 누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후배들이. 우리들이 마산초등학교의 학생으로 처음 만났던 것이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모든 것을 추억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동안 6학년 장난꾸러기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요. 의젓하고 듬직해 보이죠. 선생님들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건 6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상장인데요. 선생님들께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상이겠죠. 선생님들 저희에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산초 6학년 학생들 행복하시겠어요. 네. 학생들에게 상장을 받은 선생님도 특별한 감동인데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은 더 아쉽겠죠. 우시더라고요. 아쉬움보다는 좀 그냥 감동이고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탁 스쳐가는 게 딱 보이네요. 그래서 그 느낌이 딱 오니까 울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사진사로 변신했습니다. 이 순간을 웃어야지.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방산초 6명의 학생들 모두 졸업 축하드립니다. 예쁜 주인공들입니다. 아까 언니들 오빠들 졸업하는 거 보고 막 계속 울었잖아. 왜 울었어요? 친하던 언니 오빠들이 졸업하니까 6학년 언니 오빠들 졸업 축하해. 공부가 다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어딜 가든지 좋은 공동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배려, 존중, 그다음에 나눔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크면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매즘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방산초 매즘날. 작은 학교였기에 더 깊은 정이 들고 행복했던 시간들인데요. 더 큰 세상을 향한 우리 친구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졸업 축하해요. 방산초등학교 사랑합니다. 아니 일반적인 졸업식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뭐 분위기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모두가 다 특별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졸업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매즘날이라고 했거든요. 이 방산초 친구들의 매즘날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보통 우리의 졸업식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사진만 찍고 형식적인 졸업장을 받고 끝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미가 있고 또 감동 있는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졸업 앨범도 직접 선생님이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도자기로 졸업장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소규모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장점이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면은 사실 이런 졸업식은 여인 씨 말씀대로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는 작지만 제가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했던 영상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이 배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창의력과 또 상상력 그리고 많이 자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 졸업한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언니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역시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네. 씨가 다녀와서 진짜로 눈물 많이 흘렸다고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도 화면 보면서 정말 뭉클했거든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양양에서 온 소식인데요. 이번에도 시골 학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죠. 네, 양양군 현북면에 가면요. 전교생이 12명밖에 없는 정말 초소형 사이즈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학생 수는 적지만요.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또 행복한 곳이 또 이 현북초등학교라고 하네요. 또 지난 연말에는요, 마을 어르신분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공연을 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즐거운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작은 동산 위에 양양군 현북면 어느 작은 동산 위에는 아이들의 꿈처럼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예쁜 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12명의 전교생과 학교 선생님, 유치원 꼬꼬마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현북초등학교의 행복한 연말을 만나보실래요? 지난 12월 24일 이곳은 양양 현북초등학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만큼 학교에서도 왠지 공부보단 더 재밌는 게 하고 싶어지는 날이죠. 이런 아이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직접 벽화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여기다 모였네요. 예, 아이들 동화 속에 좀 몰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준비해가지고 벽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나흘 됐습니다. 나흘 돼서 밑그림부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또 요즘 유행되는 그 소재가 뭔가 고민 끝에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죠. 작가님이 그려주신 밑그림 위에 곱게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 신나게 붓질을 하는 친구 덕분에 펭귄 캐릭터의 얼굴이 사라지고 있네요. 얘들아, 막 칠해버리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무아지경 색깔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렇죠? 재밌어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게 재밌어갖고 그걸 그리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자연친화적인 학교이고 그리고 적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고 그리고 작은 학교이기에 선생님이 저희 친구들을 많이 챙겨줄 수 있고 그리고 작은 학교라서 친구들이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2명인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힘이 있는 학교, 온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족처럼 정말 서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벽화의 마무리는 고학년 친구들의 몫이 됐네요.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살아나는데요.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벽화가 완성되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탄생할까요?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친구들이랑 또 하나의 추억도 만든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크리스마스 기념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마을분들 모시고 영어 연극이나 여러 가지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연말 공연을 열 계획인데요. 리허설 현장을 살짝 엿보니 소품이나 의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어떤 공연일까요? Wow, so many people. 그네를 타는 춘향이가 영어를 하네요. 고전소설 춘향전을 각색해 영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전교생 모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10명이 안 돼서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에서 또 속초에서 강릉에서 아이들이 그 현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학을 와서 아이들이 지금은 11명, 얼마 전에 전학을 한 명 더 와서 12명으로 폐교나 분교 위기를 면했어요.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건강해야 되니까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게 하고 또 영어를 매일 하고 또 책을 매일 함으로써 좀 실력도 쌓고.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할 동안 밖에선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은행과 고구마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애들 위해서 군고구마 좀 구워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죠.
아무래도 큰 학교에선 소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개성을 살려주는 것보다 누르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개성을 살려주면서 각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학교로 데리고. 객석을 메워줄 관객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강아지 같은 손주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음하신 마을 어르신들이죠. 벌써부터 학교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학교에서 마을잔치가 열린 듯하네요. 여기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어린이들 뭐 대회한다고 구경하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린이들 연극 무대가 있다고 저희들을 초대해줘서. 이제 공연이 열릴 강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우선 관객들에게 귀여운 머리띠를 선물하고요. 그 다음엔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는데요. 예쁘게 적은 메시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합니다. 저희 이거 저기 할머니분들 그 소망편지 달아드리는 거예요. 소망편지가 뭐예요?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소원 일들을 달아주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모여 예쁜 트리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5, 6학년 전원으로 구성된 산울림 밴드 공연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막을 올린 첫 공연은 산울림 밴드. 아이들의 동심 가득한 무대에 푹 빠진 사람들, 관객 호응도 최고죠. 열렬한 응원의 힘일까요?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연습하신 거예요? 저희 이번 연도부터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파트 중에 가성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가 좀 많이 해서 그 부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무대 전까지. 맞아. 오늘 공연 잘 했는데 서로에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수고했죠. 경쟁이 요새 무한 경쟁 시대라서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자라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행복감,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혁이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요. 악기 연주에 서툴러서 대신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네요.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만약 조금 뒤처진 아이가 있다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과서 밖에서도 많은 걸 배우는데요. 마음껏 꿈꾸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마음이 큰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웃을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사실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웃을 일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신 분들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 연극을 통해서 혹은 공연을 통해서 웃을 일을 만들어 드린 게 너무 아이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영어 연극. 아이들의 귀여운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배꼽 빠지시겠어요.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잔치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공연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즐거웠던 지난 연말이 지났습니다. 이날 다 함께 만들었던 트리에는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현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마을의 자랑으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꿈 이뤄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정말 기특하고 예쁩니다. 맞아요. 정말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렇게 좋은 공연을 선물해 드린다는 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양양 현부초등학교는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교나 분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학생이 생기면서 그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장점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추억이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이 많은 아이로 자란다는 게 작은 규모의 학교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현복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갖고 더 괜찮고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떠나볼 텐데요. 해마다 유행이 바뀌고요. 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연희 씨가 아닐까요? 유행을 선도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겠죠. 아마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유행어 되게 민감하고 또 유행에 되게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게 유행을 할까 레이더를 좀 가동하고 있죠. 유행 레이더. 네, 그래서 당황했네요. 오늘 저희가 연희 씨의 그 레이더에 기름칠 좀 해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이번 올해죠. 이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화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해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어요. 올해 남자친구 만들고 싶습니다.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갖고 싶네요. 그래서 준비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020년 트렌드를 알면 올 한 해 나도 인싸가 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더 자신 있는 2020년을 위해 렛츠 고고! 2020년 새해 트렌드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올해를 이끌어갈 키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하지만 전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패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션의 도시 대구. 그 중에서도 해피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공통적으로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좀 개성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2020년도 패션 트렌드를 알 수가 없다고요. 감독님 혹시 아시겠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구? 도와줘요 패션 고수님들. 그럼 거기 가면 2020년도 패션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요? 아, 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네. 해피로 거듭나기 위해 찾아온 곳.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했던 임승희 교수님 맞으시죠? 네. 채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2020년 트렌드를 좀 알아보려고 그 페피들이 많은 동성로에 다녀왔는데요. 옷은 다들 잘 입긴 한데 2020년 트렌드를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2020년 트렌드는 2019년도에도 너즈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각선미를 가진 그런 의상들이 유행했다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오버핏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행 컬러가 클래식 블루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래식 블루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예뻐요, 색깔. 클래식 블루 이 색깔이 굉장히 짠한 색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도 컬러가 유행을 하긴 했는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채도가 낮은 톤이 유행을 했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쨍한 컬러, 이런 컬러들을 캔디 컬러라고 해요. 이제 이런 컬러들이 지금 대세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페이크 퍼라든지 아니면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이제 그런 옷들이 또 같이 유행을 하면서 정장과 캐주얼이 같이 유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유행이기도 하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이어드한 그런 룩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바지 슈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자켓이랑 팬츠만 입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식한 자켓도 숏팬츠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안에 이제 베스트를 받쳐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큰 머플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복고적인 아이템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레모 요즘에 TV에 많이 쓰고 나오죠. 맞아. 컬러별로 다 나와요. 그다음에 가죽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이제 이런 식으로 복고적인 아이템을 본인이 하나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핫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금은 클래식 블루 열풍. 지금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매력이 뿜뿜 솟아나는 너드룩과 더불어 추위에도 끄떡없는 겨울철 핫한 아이템 페이크 퍼까지. 마지막으로 내 취향 따라 멋스럽게 스타일링 해주면 준비 끝. 곧바로 실전에 투입된 문채영 리포터. 오늘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배운 대로 과감하게 패션 센스를 발휘해 보라고. 이거. 완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심지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크 퍼잖아요. 페이크 퍼에 화이트 컬러 티셔츠에 청바지를 매칭을 했네요. 요즘에 이제 골지가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넣으셔도 예뻐요. 박시한 스타일이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네. 2020년. 이 바지 자체도 지금 약간 박시한 스타일이거든요. 와우! 페이크 퍼로 따뜻하게 완성! 딱 찾던 거예요, 이거 지금. 짧아요. 길이도 숏 패딩에다가 캔디 컬러. 색깔 너무 예쁜 거 있죠? 여기에다가는 바지는 이거 청바지 같은 거 있죠? 요렇게 같이 매칭하면 색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명한 색감의 캔디 컬러와 귀여운 쇼 페이팅의 환상적인 조합. 어머머 채영씨 아주 칭찬해. 상큼 발랄한 오늘의 베스트 룩 당첨. 네, 지금까지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월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중요해진 만큼 이제 직장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인싸가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2020년에도 핫한 트렌드 워라밸.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늦은 밤 여가를 즐기는 운동. 이름하여 나포츠. 늦은 시간까지 진짜 열심히 하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일 마치고 오신 직장인 분들이세요. 직장인들. 근데 이 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암벽이 밖에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는데 요즘같이 빨리 해가 떨어지고 추워지면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동하세요.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나포츠족 모르세요? 혹시 밤에 운동하시는 직장인들을 나포츠족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운동하라. 늦은 저녁 시간에 주로 즐기는 라포츠는 그 종류부터 참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이 특히 인기라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운동으로 푸는 게 집에서 뭐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자기 만족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힘드니까 바로 잠이 들 수 있고 다음날 출근할 때도 이제 좀 더 활기차고 활력 넘치게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을 푹 자나 봐요. 예,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실내 클라이밍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초급자 코스부터 경사 135도의 상급자 코스까지 내 수준에 따라 맞춤 등반이 가능. 그리고 완등 뒤 짜릿한 쾌감까지 맛보고 나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규. 재미는 있어요. 진짜 하다 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몸도 자기가 변하는 느끼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제 안 오면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매일 저녁 퇴근 후 라포츠로 건강미를 깨우고 여기에 신상 패션 센스까지 더하면 2020년 인싸되기 참 쉽죠. 네, 오늘 이렇게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라포츠도 배워봤고요. 또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 나만을 사랑해야 진짜 인싸겠죠? 이 시대 진정한 인싸의 지름길. 누가 뭐라 해도 나답게 위풍당당 자신감 더해주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인싸라고.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다면요, 농부들에게는 농한기가 있는데요. 요즘 시골 마을 어디를 가도요, 사람 구경 참 하기 힘들다고 해요. 맞아요. 이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네. 부지런함인데요. 겨울에는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도 방학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놓으시고 귤 먹으시면서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방학이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은근히 연희 씨도 좀 옛날 사람이네요. 아랫목에서 뭐 귤 까먹어라. 옛날 이야기인데. 자,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네. 자식을 한 명 더 키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에 밟혀서 이 농작물들이 뭐 눈이나 비에 이렇게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거든요. 몸이 아파도 뭐 밭이나 논에 있는 게 농사꾼들의 마음일 텐데 근데 또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네. 반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는 게 이 농한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네. 영월에 가면요, 이 농한계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건지 지금 바로 영월 마을 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다면 농사꾼에겐 농한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잘 쉬고 계시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요새 엄청 바빠요. 방은 한가해요. 촬영할 시간도 없이요. 아, 좋지요. 뭐, 이 농촌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가 이렇게 일하면 엄청 좋지요. 우리 사전에 농한기란 없다. 겨울이면 더욱 바빠진다는 요상한 마을과 바쁠수록 행복해진다는 이상한 사람들. 부자 마을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월 시골 마을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지역 마을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니, 이 시골 마을이요, 겨울에도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아니, 겨울이면은요, 사실 농한기잖아요. 요게 어찌된 일인지 영월의 부자 마을로 얼른 한번 놀러 가보시죠.
오늘 찾은 첫 번째 마을은 영월 중동면에 자리한 황태마을입니다.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도 이 마을 주민들은 황태 널기가 한창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유, 야, 세상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요. 일단은 이거 황태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야, 황태가 엄청 튼실한 게, 야, 이거 무게가 엄청나네. 이거 놀면 어머니 부자 된다라는 소문이 듣고 제가 그냥 바로 달려와봤습니다. 부자가 되지요. 부자가 돼요? 예.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예? 뭐 하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도와드려요? 예, 황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청 바빠요. 아, 엄청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럼 요거 후딱 널어드릴게요. 예. 야, 근데 무게가 지금 엄청나. 이거 봐. 얼마나 바쁘면 도착하자마자 일꾼으로 투입된 우리 리포터. 날씨가 혹한 게 접어들수록 황태마을 사람들은 더 바빠집니다. 바로 황태 건조 작업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농작물도 겨울잠을 자는 이맘때 황태 2만 마리가 이곳에서 건조됩니다. 황태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황태를 말리면서 쏠쏠한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우, 아니, 눈이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그치만 하면은 또 내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황태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은 그 고냉지 쪽에서 그 추위야,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황태가 잘 부풀었다 녹았다 해야만 되거든요. 이것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니까 일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태의 질이 아주 좋게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름에는 포도 농사를 짓고 겨울 농한기에는 이 황태를 말려서 농가 부수입으로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여름이면 포도종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농장이 겨울이 되면 마을만의 황태 덕장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사계절 내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황태마을 사람들은 농한기에도 마음이 든든하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 찾아온 마을은요, 힌트가요, 구수한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야, 이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그냥 진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냄새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과연 맞을지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찾아간 영월의 마을 기업.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속에서 갓 삶아진 콩이 뽀얀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곳은 바로 이 콩을 활용해 메주를 쓰는 메주 가공 공장인데요. 아이고, 맞습니다. 요 냄새였어요. 아유, 제가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 예. 요 냄새의 정체 바로 뭡니까요? 아, 콩이죠? 아유, 그러면은요, 요 콩 한번 제가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시죠. 아이고, 어머, 뜨거. 이야, 이게 콩이 지금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맛이 고소한 게 아니라 구수해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동작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뿌리는 가루가 뭐예요? 예, 좋은 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 안 좋은 균 침투하지 말으라고 좋은 균을 적정을 시켜가지고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삶아진 고소한 콩 위에 좋은 균을 솔솔 뿌려주고요. 콩을 곱게 갈아준 다음 성형 틀에 골고루 넣어줍니다. 네모 반듯해진 메주를 24시간, 25일 이상 건조시키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메주 완성요! 예, 여기는 우리 마을의 주 농산물이 콩입니다. 콩을 그냥 파니까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을 가공을 해서 메주를 팔면은 그 소득이 인건비를 제해도 2배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그건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주요 농산물인 콩으로 직접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마을 사람들. 한국균 넣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왔고 속에도 아주 갈색으로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빛깔로 잘 띄어진 메주가 된장으로 탄생. 이 된장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100여 개의 항아리 속에서 숙성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난 콩으로 만든 이 된장. 어떤 맛일까요?
아니 신기하게 이 장은 희한하게 김치도 갓 담근 김치가 맛있잖아요. 네. 장은 여기서 딱 꺼냈을 때 먹는 게 손을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머니.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된 거예요? 3년 숙성시켜갖고 내 자식들과 지인들하고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영월이네요. 네, 영월. 메이드 인 엄마. 여러분, 요쯤인 것 같아요. 제 뒤쪽에서 뭔가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오는 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만두를 빚고 있는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두가 지금 완성된 냄새가 아니에요. 만두 소가 빚어지고 있는 요런 냄새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두 명의 손길에서 뭔가 굉장한 만두가 탄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보고 왔어요. 자, 어떤 만두가 탄생이 될지 자, 다음 마을 기업을 만나보시죠. 부자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덕목은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황태와 메주에 이어서 이번엔 만두입니다. 그런데 만두피 색깔이 특별한데요? 담을 때부터 잘 나와요. 근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만두피나 어머니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왜? 여기는요, 강원도는 저기 곤드레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건강에 좋다고 곤드레를 갈아가지고 해요. 손이 많이 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바로 이 손만두일 텐데요. 이곳 어르신들은 이렇게 만두를 빚으면서 농한기를 보낸답니다. 닭고기를 넣어도 절인 배추가 안 들어가면 만두가 안 됩니다. 고기만 가지고 만두를 하면 맛이 없고 절인 배추와 이게 두부와 이게 여러 가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만두 맛이 제맛이 나고 만두에는 닭고기가 제일 낫습니다. 소고기를 넣어도 맛이 없고 돼지고기도 넣어야 별로고 닭을 짜서 만두를 해야 제맛이 납니다. 영월 만두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농사일이 끝난 겨울철에 마을 어머님들의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곤드레로 전병을 붙이는 거고 하나는 만두 속으로 해서 전병을 붙이는 거예요. 곤드레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영월이 전병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영월 올 때마다 전병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곤드레 전병이 이거는 진짜 별미다. 곤드레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맛이 좀 다른 것보다 좀 틀리시죠? 완전 달라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만두마을 음식들. 뜨끈하게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끝난다. 야, 사장님 진짜 맛있는데요? 겨울에 일자리가 없는데 농사를 끝나시고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영월 절임 배추를 가지고 만두를 만드시면서 용돈벌이도 하시고 그 용돈을 벌으셔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메주마을, 황태마을, 다슬기마을, 장아찌마을 등 여러 가지 장류 마을 기업들을 10여 개 만들어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만들어서 영월군으로 관광을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자 마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저는요 이 부자라는 단어가요 정말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아야 부자도 맞지만은요 마음이 넉넉한 것이 정말 부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이 만든 맛있는 먹거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황태부터 메주, 만두까지 영월의 다양한 마을 기업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 모습 보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농한기에 저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좀 쏠쏠하게 용돈벌이로 괜찮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좀 몸 상하시지 않도록 집에서 적적하시니까 운동 삼아서 좀 슬슬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또 마을 기업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거든요. 마을 주민분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먹고 싶더라고요. 배고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만두 소를 그냥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밥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1월이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초 학생 여러분 축하드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함께 즐겨보시죠. 오랜 준비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정식으로 개장한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청년몰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청년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 평창 송어축제가 올 겨울에도 오대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풍성한 볼거리랑 즐길거리들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는데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즐거운 겨울 축제의 장, 평창 송어축제 현장으로 떠나볼게요. 화천에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 호주로 입양 갔던 한국계 입양인들인데요. 화천을 찾아와 얼음 낚시도 즐기고 얼음 조각 광장도 둘러보며 겨울의 맛을 제대로 즐긴 사람들, 그들의 의미 있는 고국 방문기를 소개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난데없는 비 소식에요. 겨울 축제 두 곳이 네. 직격탄을 맞았다는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겨울 축제 우리 지역에서 특히나 장점인데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던 평창 송어축제는요. 오는 10일까지 체험 행사장의 운영을 잠정 중단을 했고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얼음 낚시장의 운영을 중단을 하고요. 지금 한창 물빼기 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비도 오고요.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계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야속한 비가 좀 그쳐가지고 네. 이 겨울 축제장이 다시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게 정말 성황리에 잘 맞췄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축제위원회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루빨리 이 축제가 정상화가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